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C샵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모리와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 메모리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변수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정수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모리와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문자와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문자와 아스키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문자열과 관련된 메소드들, 메소드가 처음 나왔는데요. 메소드 그냥 함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관련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열 포맷이라는 기능,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와 같은 아주 유용한 기능, 문자열 포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데이터 타입 중에 문자와 문자열 외에 불리언 데이터 타입, 상수형,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서로 변환하는 데이터 타입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와 문자열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문자와 문자열, 그냥 보통 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글자를 갖다가 우리가 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문자가 여러 개 모여 있어요. 두 개 이상의 문자가 모여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문자와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겠고요.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작은 따옴표로 묶느냐,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묶느냐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꺼내서 예제를 한번 문자와 문자를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고요. 자, 저장하는 공간은 우리 계속했던 C샵의 프로젝트에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니까 공사라고 만들겠고요. 다음에 공사 안에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냐면 지난 시간과 똑같은 variable ex라는 네, variable ex라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프로젝트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고 나서 이 클래스의 이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프로그램인데 나만의 뭔가 특별한 단어로 바꿔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음, 그 베리어블이니까 베리어블로 똑같이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예,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걸 좀 지워 보도록 하고요. 자, 문자열과 관련된 겁니다. 자, 문자와 관련된 거는 데이터 타입이 우리가 정수는 인트를 썼어요. 그 다음에 실수는 플로트를 썼고요. 그 다음에 더블도 썼습니다. 자, 문자 하나의 글자를 뜻하는 문자는 캐릭터에 줄여서 케어라고 씁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 똑같습니다. 변수명 이름을 써주시고요. 할당 연산자 주고 반드시 문자는 어떻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로우라는 걸 갖다가 문자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 헬로 HELLO니까 5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자명을 다 따로따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5번. 자, 그 다음에 2,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콘솔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문자의 그 변수를 한번 다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고요. 한번 폴더로 찾아가 볼까요? 폴더로 찾아가 보면 네, 여기죠. 자, 바이너리 파일 들어가 주시고요. 어떻게 커맨드 창 꺼내서 체인지 디렉토리로 이동하겠고요. 디렉토리로 검색을 해보면 variable ex 파일, 실행 파일이 보이겠고요. 실행을 해주시면 자, HELLO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씩 만든 뭐예요? 이런 문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는 이렇게 그 뭐예요? 주석을 좀 달아둘까요? 글자 하나를 뜻하고요. 글자 하나를 뜻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출력된 게 지금 이렇게 개행이 돼서 세로로 출력이 되는데요. 헬로우라고 하나의 완벽한 단어, 문자 열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요거를 좀 재활용을 할게요. 라이트 라인이 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개행이 안 되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라이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 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됐죠? 이거는 우리 뒤에서 배울 아스키 코드와 관련된 건데요. 자, 요거를 한번 수정을 해서 이렇게 앞에 문자열과 정수가 만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HELLO가 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HELL로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실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자, 문자는 캐릭터를 썼어요. 그죠? 문자열은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당 연산자 이용하고요. 문자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했지만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ello World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미콜론으로 받침표 찍어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두 개, 세 개 정도 더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hello 요번에는 C샵이라고 해보고 hello 뭐라고 할까요? C샵에 자바도 한번 출력을 해서 자, 이걸 출력하는 방법 똑같겠죠. 콘솔 라이트 쓰면 되겠습니다. 라인 써서 각각의 문자열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헬로 월드, 헬로 C샵, 헬로 자바 전부 다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열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작은 따옴표,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이용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문자와 아스키 코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아스키 코드는 결론적으로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스키 코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그 자판, 여러분들 사용하는 키보드를 보면 A, B, C들부터 시작해서 특수문자까지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죠. 이 문자들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립을 하고 하는 그런 큰 단체, 협회 같은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회들이 있어요. 그런 협회에서 우리 문자를 갖다가
그 하나의 정수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버전인데요. 이게 처음서부터 한번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버전을 거쳐서 지금은 ASCII2라는 버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한번 ASCII 코드를 검색을 해봤고요. 이미지에 한번 들어가서 아무거나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거예요. 문자 A, B, C, D, E, F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10짐수로 나타내면 64, 65, 66, 67, 68, 69, 7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소문자 A, B, C, D가 있는데 이런 것도 10진수로 나타내면 98, 99, 100 그리고 16진수로 나타나면 이런 값들이다 라고 해서 각각의 문자를 하나의 그 숫자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와 아스키 코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ABC가 있어요. 그죠? 자, ABC가 있는데 이 ABC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콘솔로 한번 찍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A, B, C가 찍힙니다. 그죠? 자, 근데 요 다음 코드를 보면 여기죠. 다음 코드를 보면 A, B, C를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요. 요거는 캐스팅하는 겁니다. 요걸 숫자로 캐스팅하는 거예요. 숫자로 캐스팅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아스키 코드 A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가 65고 B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가 66이고 C에 해당하는 대문자 C입니다. C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가 67입니다. 그래서 65, 66, 67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B, C를 갖다가 다 더한 걸 갖다가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더해봤어요. 그러면 67, 65, 65, 66, 67이 다 더해서 198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문자열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캐스팅, 데이터 형변화를 해서 더해주는 방식을 찍겠지만 문자열이 없고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아스키 코드만 그 문자만 덧셈 연산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그냥 캐스팅하지 않아도 덧셈으로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문자 ABC의 아스키 코드는 65, 66, 67이었지만 소문자는 또 달라요. 소문자는 97, 98, 99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뭐라고요? 문자를 숫자로 표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스키 코드를 간혹가다 쓰여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지만 간혹가다 쓰이는데 그럼 아스키 코드도 하나의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표를 다 외우고 쓰는 사람도 없고요. 사용할 때 아주 간혹 가다가 사용할 때마다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직접 한번 예제 소스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 사용 방법을 익혀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다음엔 문자열과 관련된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문자열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문자열과 관련된 아주 유용한 메소드, 함수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뭐 여기 보시면 뭐 한 6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6개 정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length는 어떤 문자열의 전체적인 길이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index of는 검색을 하는 거고요. last index of는 뒤쪽에서 내가 만약에 r을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뒤쪽에서 r이 몇 번째 있느냐. 처음 뒤에서부터 쭉 검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검색해 나가다가 r을 만나면 그 r은 몇 번째 인덱스 자리에 어떤 자리에 존재하는 그 문자냐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스타트 위드는 어떤 글자로 시작을 하느냐. 시작을 한다면 true고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false입니다. end with는 어떤 글자로 끝나느냐. 끝나면 true, 끝나지 않으면 false입니다. contains는 어떠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걸 하는 건데요. 예제 코드를 저랑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아 별거 아니구나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여기 보면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공백 문자도 문자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총 12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 각 문자마다의 자릿수를 정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자릿수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첨자라고도 하고 인덱스라고도 하는데요. 자, 인덱스라고 했을 때 그 인덱스가 시작하는 숫자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문자의 개수는 총 12개였죠. 12개였지만 인덱스는 0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끝자리가 몇? 11. 전체 길이에서 하나를 뺀 11까지 존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누가 W의 인덱스는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W의 인덱스는 뭐다? 6이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느낌표의 인덱스는 뭐예요? 11개다. 전체 이 문자열의 길이는 몇이다? 12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가서 하나씩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관련 메서드라고 할게요. 메서드는 그냥 함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메서드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 함수다라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str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hello world라고 이렇게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에 int 정수형 변수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변수를 일단 0으로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ole.writeLine에서 str 먼저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자, 어떠한 지금 메소드도 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초기 str과 템포 넘버를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헬로 월드 그대로 출력됐고 템프 0 정확하게 정상대로 됐습니다.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건 특수 문자인데요. 한 번 더 계행한 건데 여기에 계행이 있는데 한 번 더 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한 번 계행하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검색과 관련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프 넘에다가 템포 넘이라고 일단 하지 말고요. 자, str 우리가 만든 hello world라는 문자열 있죠. str에서 나는 뭔가 찾고 싶어요. 그래서 index of라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찾고자 하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여기다 넣어 주는 값은 문자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를 묶었고요. 여기서 그 대문자 w가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자릿수 인덱스를 찾아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인덱스를 찾아주기 때문에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반환형이 뭐예요? int입니다. 어떤 인덱스에 있는지 자릿수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반환값은 정수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되는 값을 템프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에 console.writeLine으로 해서 템포 넘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6이죠. 자, 한번 따져볼까요? 자, 헬로 월드에서 W가 어디에 있는지. 자, 0, 1, 2, 3, 4. 공백 문자도 문자라고 그랬죠. 5, 6 맞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인덱스 오브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W가 여기 문자를 지금 넣었는데 문자열 D하고 이렇게 해보겠어요.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 D하고 I가 있는 자릿수 찾겠죠. 그래서 10, 10번째 인덱스에 존재하는 문자열이다 라고 검색을 제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r.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last index of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D에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검색을 할 때는 어떤
문자열에서 검색을 할 때는 꼭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동일한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부터 따져 나가면서 가장 최초에 나오는 값을 인덱스를 반환해 주는데요.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뒤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L로 한번 해볼게요. L. 여기 L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인트형 변수 템프로 바꿨고요. 자,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가 나오네요. 자, 따져볼까요? L은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개가 있는데 뒤에서부터 지금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자릿수를 짜져보니까 0, 1, 2, 3, 4, 5, 6, 7, 8, 9 맞습니다. 그래서 9가 검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LL이에요. 이걸 LL이라고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LL이 있는 거는 여기는 L이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더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자릿수를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2겠죠. 인덱스 0, 1, 2, 2가 제대로 된 것을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스타트 위드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 위드는 뭐뭐로 시작을 하느냐, 뭐뭐로 시작을 하지 않느냐 결정을 하는 곳인데요. 자, str 스타트 위드 해서 뭐뭐로 시작을 하는지 안 시작하는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느냐. 자, 이것은 시작을 하느냐 안 시작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발환값이 여기 보시면 불이죠. 불리언 true이면 false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콘솔로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hello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true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world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이 단어로 바꿨어요. 그러면 world 느낌표로 시작하고 있느냐? 시작하고 있지 않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false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start with가 있으면 반대에 end with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end with는 뭐뭐로 끝나느냐, 시작하느냐의 반대에 end with도 있습니다. 그래서 end with. 자, 그럼 world 이걸로 끝나나요? 끝나죠. 그러면 이번에는 true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hello다. hello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럴 때는 false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tart with, end with. 뭐뭐로 시작하느냐, 뭐뭐로 끝나느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contains라는 것 있어요. contain은 그 뭐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재활용해 보면 str에 contains 뭐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뭐로 해볼까요? 2로 해볼까요? 자, 2가 포함되어 있나요? 자, 내가 지정한 str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가 포함되어 있네요.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true 아니면 false, 불리언 데이터로 반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true가 나올 수 있겠고요. 만약에 있지도 않는 뭐 해볼까요? z가 없죠. z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없으니까 false로 반환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여기가 이제 검색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index of, start with, end with, contain 다 뭔가 검색을 해서 조건이 만족을 하느냐, 만족을 하지 않느냐 또는 인덱스에 자리를 찾아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거 말고 한번 특정 단어를 변경해 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 점 replace라는 게 있어요. replace 말 그대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가 2개가 필요합니다. 뭐 어떤 단어로 변경을 해라.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에 있는 단어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orld라는 단어가 나는 싫어요. 얘를 C#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다시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변수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숫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것을 다시 str 변수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str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헬로 월드였지만 월드가 C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헬로 C샵 느낌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C샵을 갖다가 다시 원복하는 거예요. 네, 월드로 다시 난 바꾸겠다. 그러면 다시 헬로 월드로 원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어나 특정한 문자를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replac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볼 거, 스트링과 관련된 메시지 중에 약방의 감초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 to row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두 다 대문자인 걸 갖다가 모두 다 소문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str이라는 거 갖다가 모두 다 소문자로 바꿔요. 그리고 다시 str에 담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hello world라는 게 지금 대소문자가 섞여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된다? 다 이렇게 소문자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o로 소문자로 바꾼다면 반대도 있겠죠. 대문자로 바꾸는 기능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문자로 바꾸는데요. low의 반대가 뭐예요? high겠죠. 그래서 upper를 주시면 음, 어떻게 된다고요? 소문자가 전부 다 소문자가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rue, upper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삽입하는 것도 있어요. 특정 문자를 나는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inse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insert도 매개 변수로 두 개를 받아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어떠한 인덱스 위치에 어떠한 단어를 넣을 건지, insert 할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인덱스가 5인 자리에 이렇게 언더바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주면 인덱스 5가 어디냐면 헬로 월드에서 인덱스 5가 어디냐면 0, 1, 2, 3, 4, 5죠. 그러면 이 5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언더바가 들어가고 한 칸씩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결과가.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거를 다시 또 str에 담아 볼게요. 네,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콘솔로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언더바가 들어가고요. 하나씩 뒤로 밀린 공백 문자서부터 하나씩 뒤로 밀리죠. 그래서 길이가 1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무브도 있어요. 리무브. 인서트가 있으면 하나를 추가, 끼워 넣었다면 리무브도 있겠죠. str remove라는 그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를 두 개 봤는데요. 어떤 인덱스에 있는 자리를 몇 개 삭제할 건지 이렇게 그 카운트 값을 넣어줍니다. 자, 요거를 str에다가 다시 담고요. 다시 str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자리에 인덱스 5자리에 누가 있어요? 얘가 아까 들어가서 얘가 있죠. 얘가 한 개, 얘 이 녀석만 삭제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삽입할 때는 인서트, 제거할 때는 리무브. 다음에 트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잘라낸다는 거죠. str를 갖다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해볼게요. str. 그래서 시작과 끝에 이렇게 공백 문자를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str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처음과 끝에 공백 문자가 하나씩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여기 공백 문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공백 문자 하나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트림이라는 건 뭐냐면 공백 문자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str이라는 변수, hello world라는 문자열에는 앞뒤로 앞에와 뒤에 이렇게 공백 문자가 들어가 있죠. 이걸 잘라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런 공백은 놔두고요. 앞, 뒤, 시작과 끝에 있는 공백만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을 해보면 공백 문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 문자가 없어진 상태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온다든가 아니면 사용자한테 뭔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수로 공백 문자가 앞뒤로 와서 처리가 안 되는 에러가 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안전하게 개발자가 앞뒤 문자에 공백 문자가 혹시 있으면 다 제거를 해주는 그런 트림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좀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스트링과 관련된, 문자열과 관련된 메소드는 약방의 감정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 메소드와 관련된 함수를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있어서 이러한 기능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해서 눈에 익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스트링 한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잘라내는 건데요. 서브 스트링은 매개 변수 두 개를 받아요. 하나는 인덱스 값이고요. 그 다음은 카운트, 랭스 값입니다. 그래서 2하고 3을 제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HELL로 요런 문자열이잖아요. str이. 이런 문자열에서 인덱스가 2인 녀석부터, 인덱스가 2니까 어디에요? 0, 1, 2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랭스입니다. 여기서부터 0, 1, 2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 개의 값을 띄어내는 거예요. 세 개의 값이면 어디에요? 하나, 둘, 세 개. LLO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콘솔로 찍어보면 자, 콘솔로 찍어주면 어떤 결과 나오겠어요? 보면 LLO마 이렇게 나옵니다. 서브 스트링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꼭 중요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뭐다? 인덱스. 어디서부터 잘라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는 뭐다? 랭스입니다. 몇 개의 문자를 잘라낼까요를 결정 지어주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플리트라는 것도 있어요. 스플리트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str. 스플리트라는 메소드를 주는데요. 스플리트 메소드를 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누겠느냐. 만약에 여기서 헬로 월드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공백 문자 있죠.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그 문자를 쪼개겠다. 분리하겠다. 이렇게 주면 헬로 월드라는 요게 하나의 문자열이 두 개의 문자열로 쪼개집니다. 뭐를 구분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를 기준으로. 여기에 지금 공백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자열로 쪼개지고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두 개로 쪼개진 상태에서 메모리에 두 군데 따로 이렇게 메모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을 이 녀석의 그 반환형을 보니까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배열입니다. 배열. 그래서 이거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어, 이런 배열에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에 담아 놓으면 배열은 다 인덱스를 갖고 찾아가요. 0번째 인덱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 인덱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콘솔을 찍어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먼저 보면 이렇게 헬로 월드 두 개로 쪼개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모리에서도 한 군데 담겨져 있는 헬로 월드를 갖다가 쪼개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눈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리팅보다 내가 매개 변수로 던진 문자열을 구분자로 생각을 해서 그 구분자로 해당하는 문자열을 나눈다. 그죠? 그리고 그 나눈 것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배열 처리로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좀 아세요? 이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그 동영상 강의니까 제가 좀 빠른 시간 빠르게 좀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꼭 코딩을 해보시고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는데 자꾸 쓰다 보면 자꾸 써서 손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열 포맷이란 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트링 my name 콘솔 리드 라인에서 리드 라인은 사용자부터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콘솔 라이트 라인 my name is에서 my name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중괄호라고 그러죠. 중괄호나 달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이렇게 쉽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포맷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my name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 이 값이죠. 이 값이 어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my name is 제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my name is 큰 따옴표로 묶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어떻게 my name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여기서 이어 쓰는 거예요. 서술 하듯이 쭉 쓰고 여기다가 인덱스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 구분자를 짓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my name이 어디 요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글자를 나는 게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계속해서 1, 2, 3, 4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your name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이 먼저 이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요. 요 값은 0, 1이니까 이건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해서 포맷을 맞출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라고 하는 거 요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요걸 이용하면 위쪽에 보면 my name is에서 0, 1이니까 얘가 1로 들어가고 이 녀석이 1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더 간단한 방법은 앞에 달러를 붙여줘요. 그리고 그냥 큰 따옴표로 전체를 묶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서술사에서 쭉 쓰는 거예요. 쓰는데 어떤 값을 참조해 와요. my name과 your name 참조 여기서 해오죠. 여기 두 군데서 해오죠. 이 두 군데서 해올 때 그 녀석만 중괄호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란 거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가서 포맷이라고 해서 자, 스트링 변수 my name이라고 해서 콘솔 리드 라인으로 해서 한번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거는 조금 지금 제가 예제 소스는 다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잠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용자로부터 콘솔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받은 데이터를 my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보는데 my name을 출력을 할 때 자,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불편해요. 자, 실행을 했고요. 이제 그 사용자부터 콘솔에서 값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킴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my name 킴 출력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약간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개선한 방법이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쓸 때 여기다가 그냥 인덱스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여기서 콤마로 구분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my name이 요로 찾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기다리고 있고요. 킴이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좀 편한 방법이겠고요. 만약에 두 개, 세 개의 값이 있다. 뭐 my name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어요. 두 개의 값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나는 다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아이고, 순차적으로 명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보면, 네, 그러면 킴, 리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바꿔요, 순서를. 그러면 어차피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뀐 순서대로 그대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개선된 방법이 달러 표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이용해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 그냥 나는 큰 단프를 묶고 이 안에다가 직접 나는 변수명을 대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변수명 참조되는 값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렇게 킴리 찾아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겠고요. 이 방법이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 가독성도 뛰어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 데이터 알아볼게요. 불은 우리가 스트링 데이터 타입, 인트, 바이트, 플로트, 더블 이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불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true 아니면 false로 저장이 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투루에서 불투루라면 불투루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true죠. 그래서 true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불 false라는 변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false죠. 그래서 false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직 우린 배우지 않았는데 불 false에 false가 되어 있죠. false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false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느낌표가 있죠. 이거는 부정 연산자라고 그래서 그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false에다가 false, 부정을 부정하니까 뭐가 돼? 결과적으로 true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 데이터 뭐 아니면 도라는 것, true 아니면 false를 저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true하고 false 저장할 때 반드시 첫 글자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저장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상수라는 걸 알아볼게요. 변수는 우리가 변수와 상수는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변수는 변하는 수였죠. 그래서 어떠한 메모리에 어떠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고 어떠한 데이터를 초기화한 다음에 내가 원할 때마다 계속해서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상수는 변수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변수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const라는 걸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면 이 숫자는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어떻게 상수 처리돼요. 상수 처리됐다는 거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나서 메모리에 이런 변수명으로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고 나서 이 값이 초기화됩니다. 초기화가 나서 이 값은 이제 더 이상 변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변수 배울 때 변수는 선언하는 방식이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방식이 있었고 선언과 초기화를 같이 하는 방식이 있었죠. 하지만 상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상수는 반드시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해줘야 돼요. 왜 그래요?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기화를 따로 한다는 것은 선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데이터 값을 수정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선언과 초기화를 한 라인에 한 번에 한 방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이 그냥 기존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지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상수를 내가 my salary, my id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른 줄에 가서 my salary를 500으로 낮추고요. 나의 아이디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컴파일 에러가 나서 이렇게 실행 에러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는 어떨 때 쓴다? 변경되지 말아야 할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상수를 쓴다. 사용 예가 여기 보이는 아이디 값이라든가 아니면 셀러리, 나의 월급이라든가 나의 월급은 특별한 어떠한 관리자의 권한이 없이 누가 함부로 어떠한 오류로 실수로 값이 변경되면 안 되겠죠. 나의 월급이 올해 요번 달 월급이 100만 원인데 갑자기 빵원으로 수정되면 생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데이터는
이런 그 상수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상수 사용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코딩은 직접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데이터 타입 변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타입 변환은 데이터의 타입이 변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이트, 인트, 롱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바이트, 인트, 롱은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다르죠. 바이트는 요만큼, 인트는 요만큼, 롱은 더 많이 차지하는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 타입 변환, 바이트인 데이터가 인트형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조그만 여기에 있는 조그만 데이터가 이쪽으로 이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 큰 공간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이라든가 데이터의 오류 없이 형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트형을 갖다가 롱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롱 더 방 크죠? 집이 더 넓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건 안 돼요. 롱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인트형으로 나는 데이터 변환을 하겠다. 롱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커요. 굉장히 큰 숫자가 있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해요. 그러면 이만큼이 모자르죠. 그러면 데이터 손실 또는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데이터 오류가 나기 때문에. 자, 인트를 바이트로 형변하는 것도 안 돼요. 왜? 더 큰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데이터가 손실, 에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 변환 한번 코드를 통해서 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겠고요. 자, 먼저 제가 바이트 데이터를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그만 숫자 1, 2, 3을 한번 넣어보겠고요. 자, 인트 여기는 뭘 넣어볼까요? 1, 2, 3, 4, 5, 6, 7, 8 정도까지 넣어볼게요. 자, 다음에 롱 있었죠? 롱이라는 데이터에는 롱 넘버에는 더 큰 숫자 1, 2, 3, 4, 5, 6, 7, 8, 9, 0 이런 큰 숫자, 대빵 큰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뭐 출력이야 당연히 되겠죠. 우리 이제 포맷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i도 마찬가지로 해주고요. 롱도 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 당연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한번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롱 넘버 변수 큰 공간이죠. 큰 공간을 갖다가 i 넘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형 변환할 때는 앞에 가로 숫자에 관한 형 변환은 앞에 가로를 써주시고요. 변환을 할 그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트형 데이터였죠. 인트형 데이터를 나는 롱으로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변환을 앞에 데이터 타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서 콘솔 이걸 찍어보면 예, 문제없이 찍힐 수가 뭐 숫자가 왜곡되거나 그러지 않죠. 왜? 조그만 녀석, 데이터가 조그만 공간에 있는 녀석이 큰 공간으로 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트 넘도 한번 형변환을 해서 롱으로 형변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 없이 되겠죠. 조그만 집에 살던 녀석이 큰 집으로 이사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1, 2, 3 전혀 데이터의 왜곡 없이 정상적으로 형변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걸 좀 지우고요. 자, iNum이라는 지금 4바이트의 인트형 자료죠. 이걸 갖다가 한번 뭘로 해볼까요? 더 작은 거 바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num이라는 곳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보시면 여기 네 번째 줄 이 녀석입니다. 원래 iNum이죠. iNum. iNum은 원래 1, 2, 3, 4, 5, 6, 7, 8, 10,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천만, 1234만 5678이라는 숫자인데 그 숫자를 작은 방인 1바이트 바이트로 집으로 옮겼어요. 그 공간이 좁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손실돼 가지고 엉뚱한 숫자, 우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애매모호한 7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올바른 코딩이다 아니다, 올바른 코딩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롱도 마찬가지예요. 롱도 대빵 더 큰 집이죠. 그죠? 이 큰 녀석을 갖다가 조그만 집으로 옮긴대요. 당연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지를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 숫자가 맞는데 이 숫자를 조그만 집으로 가다 보니까 데이터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 형변화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거는 노 프로블럼, 문제가 안 된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는 꼭 데이터를 보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작은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트. 방금 우리는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 형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숫자와 문자 열 사이의 데이터 변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문자를 바꿀 때는 숫자 어떠한 데이터에 toString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화 되고요. 그다음에 문자를 그 숫자를 바꿀 때는 문자열 데이터에다가 인트 안에 있는 파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안에 스트링 문자를 넣어주면 인트 정수 처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자, 이것도 좀 지우고요. 자, 숫자와 문자 열에 가는 게입니다. 자, 스트링 해서 제가 strnum이라고 해서 1, 2, 3으로 할게요. 자,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죠. 왜 큰 따옴표를 묶어 있고 데이터 타입도 지금 스트링입니다. 자, 이렇게 그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거를 한번 찍어 보면, 네, 1, 2, 3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스트링 저기 문자열이죠. 데이터 타입이. 자, 이걸 갖다가 나는 숫자를 바꾸고 싶어요. 숫자를 바꿀 때는 strnum을 어떤 인티저 안에 있는 파스라는 그 저기 뭐야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요. 이 안에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자, 인트로 한번 받아볼게요. 인트 너미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자열이 어떻게 숫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겠고요. 이게 정말 숫자인지 타입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int num 타입 해갖고 타입을 getTyp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인지 문자열인지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3 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 타입을 찍어 보니까 어떤 거 인트형이다. 시스템 밑에 있는 인트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를 문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얘가 지금 숫자잖아요. 이 숫자를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stdnum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숫자가 문자 처리가 됐고요.
여기다가 getType이라는 메소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트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와 문자는 서로 이렇게 toString과 pass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변환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자열과 숫자열 덧셈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여기 문자열이 있고 여기 숫자가 있죠. 이렇게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이 순간 문자열 처리가 돼요. 문자열이 이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세요. 그래서 문자열이 되고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냥 붙어서 문자열끼리 덧셈을 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꽤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문자열과 관련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자열과 관련된 기능들은 단어가 메소드 이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써보는 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주 써보시고요. 프로그램을 자주 코딩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식으로 이런 기능들을 무수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